제 수원이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대단원이 지수로고, 두 번째가 삼각함수, 마지막이 수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그 중에서 삼각함수의 맨 마지막에 삼각함수의 도형의 활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와 요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은 거의 필요가 없고 그냥 도형만 잘 풀 줄 알면 되는 그런 단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성질이 다릅니다. 넘겨보시면 꽤 쭉 도형이 나오죠. 그래서 2-2, 3-2의 도형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뭐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되고, 2학년 때 이제 닮음을 배우죠. 보통 2-2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가 도형의 닮음 쪽이 이제 보통 시험에서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이쪽 삼각함수 활용 수원을 하다 보면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도형은 도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과 성질들을 여러분이 좀 매끄럽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중등 도형의 성질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밑줄 치면서 넘어갈게요. 앞에 막 뭐 개념이 되게 많이 써 있으니까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몇 가지 대표적인 그리고 많이 쓰이는 특징들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다각형의 성질, 외곽의 합, 무슨 뭐 내각의 합 뭐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삼각형의 외심 동그라미 해보시고, 외심 두 번째 줄에 외접원 돼 있죠. 외접원 밑줄 치겠습니다. 그래서 외접원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중심이랑 연결한 거 선분 길이 당연히 반지름으로 다 같을 것이고, 수세발을 내렸을 때는 각각이 현에 해당하니까 각각을 수직 2등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을 밑줄치기예요. 세 변의 수직 2등분선. 우리가 외심을 그걸 작도한다고 표현하죠. 작도를 하기 위해서는 변의 수직 2등분선을 찾아서 교점을 찾으시면 외심을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외심의 위치,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내부, 그 다음에 빗변 위,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그러니까 내부 외부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도 직각 삼각형 밑줄 이쪽에서 직각 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요게 직각 삼각형이면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기도 하고, 거꾸로 요 원주각이 직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현이 지름이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넘어가서 밑에, 자, 내심은 맨 밑에 있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것만 밑줄 칠게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요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사실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다른 방식으로 구해놓고 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별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부르지, 그지? 요 오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바로 원래는 요 무게중심이에요. 다만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에서는 외심이 조금 더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외접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 이제 외접원이 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삼각형의 어떤 오심 중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많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의 끝에 중선의 교점 밑줄,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으로 만들어지고, 괄호 2번 2대1 밑줄, 2대1로 나누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괄호 3번, 요 괄호 3번은 쭉 밑줄 칠게요. 삼각형들의 넓이가 같다. 옆에다가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넓이가 동일, 이 정도? 넓이가 동일. 자, 외심과 내심은 삼각형의 합동에 대한 이야기고, 무게중심은 전혀 합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게중심은 오로지 넓이만 같을 뿐이야. 이 6개의 여기 나와 있는 6등분 되는 삼각형들끼리 넓이가 다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요소는 삼각형의 넓이와도 관련이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쭉쭉 내려가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직각삼각형의 닮음 7번 직각삼각형의 닮음 밑줄 요거 닮음일 때 요 선분 길이비 선분 공식 같은 것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거긴 한데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AB의 제곱이 너랑 너랑 곱한 거, 또 AC의 제곱도 너랑 너랑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 말고도 뭐 이런 것도 있지. AB 곱하기 AC가 AH 곱하기 BC라든지 넓이 공식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요거 네, 아마 알 겁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닮은 도형의 활용, 닮은 비에 대해서 넓이 비는 제곱이 되고 부피 비는 세제곱이 됐던 거. 네, 쓰일 일은 많이 없어요. 자, 가계 이등분선 별표. 가계 이등분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쪽에서. 다만 여러분이 가계 이등분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성질과는 조금 다른 것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은 이제 선분 길이 b에 대한 얘기죠. AB 대 AC가 BD 대 CD랑 같다. 이거 밑줄 치시고 내각인 경우와 외각인 경우 둘 다 동일하다. 가계 이등분선은 선분 b를 알려준다. 넘어가서 중점 연결 정리는 이제 중점끼리 연결하면 뭐 절반이 되는 것 같고 얘는 크게 이쪽에선 중요하게 나오진 않고 중선 정리는 그래도 밑줄 쳐놓을게요. 중선 정리 밑줄 쳐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괄호 열고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파푸스 정리라고도 부르죠. 중선 정리를 이용했을 때 아마 수학 상에서 평면 좌표 쪽에서도 중선 정리 간간히 쓰이는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이제 도형에서도 간간히 쓰이는데 뭐 아주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좋다 정도. 정삼각형 높이 넓이 뭐 정사면체 높이 부피 상식적인 것들이니까 그래도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부피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요 정사면체 높이 정도 3분의 루트 6 a 정도 된다는 거 보통 요거는 공식을 까먹었을 수가 있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현은 원의 중심에서 내린 수의 발이 수직 이등분 된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원주각의 특징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만큼 차이가 난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16번 동그라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인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접현각이라고 불러요. 접현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접현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접현각은 이 현이 이루는 원주각과 같죠. 현에 대한 원주각과 접현각이 서로 항상 같다. 접선일 때. 그래서 16번은 많이 사용되는 이쪽에서 특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원과 비례 얘도 이제 3학년 중3 때 나오는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 얘는 닮음에서 나옵니다. 닮음. 사실은 요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닮음에서 비롯됐다 정도만 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접선과 할선도 마찬가지고 자 19번 별표입니다. 19번. 19번의 별표를 3개를 쳐주세요. 여러분이 삼각함수 활용 단원을 풀다가 중등도형의 성질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요 19번입니다. 어떤 원의 사각형이 내접하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죠. 그죠? 마주보는 각도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것은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관계,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의 관계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각도의 합이 180도가 되면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각변환이라는 걸 배웠죠. 각변환을 토대로 이제 요 마주보는 각도들 간의 사인 코사인 값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9번은 그래서 뭘 그림 옆에다가 뭐 좀 써놓을게요. 자, 너가 세타이면 너가 파이 빼기 세타죠. 이렇게 될 텐데 사인 값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같은 경우에는 각변환을 하면 사인 세타가 되고 부호도 동일합니다. 부호도 2, 4분면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근데 코사인 값은 어때? 코사인 값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면 각변환하면 일단은 코사인이 되는 건 맞지만 너가 2, 4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저 상황에서 자주 쓰이게 돼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마주보는 대각끼리 사인 값은 같고 코사인 값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헤론의 공식의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헤론의 공식은 이제 넓이 공식이고
오늘 이따가 헤론의 공식을 간단히 설명은 드릴 건데 헤론의 공식 증명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헤론의 공식에 대한 증명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디서 유래됐는지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계시고 헤론의 공식은 그 공식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워야 되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법칙도 외우셔야 되고 코사인 법칙이랑 그 다음에 밑에 넓이 공식,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 공식 요 정도 몇 가지는 외우셔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을 조금 더 매끄럽게 따라가기 위해서 중등 과정을 조금 설명을 했고 오늘 실질적인 내용은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함수의 활용. 삼각함수의 활용을 어디다 활용한 거냐면 사실은 삼각함수의 활용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삼각함수를 방부등식에다가 활용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도형에다 활용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르면 거의 도형의 활용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사인 공식, 두 번째는 코사인 공식, 세 번째가 넓이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번외로 두 가지 조금 지엽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삼각형의 모양 결정, 또 다른 하나가 최단거리입니다. 선생님이 지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정확히 이 세 가지는 수능에 나와요. 얘네는 수능에 안 나와요. 이 5개는 내신엔 나와요. 즉 얘는 내신에만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평생 그럴지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내신에만 나오는 유형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기억을 하시고 얘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만 내가 해결할 줄 알면 기본적인 원리 정도만 알면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능엔 최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사인 공식부터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도형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형과 관련된 공식 뭐 있죠? 이름이 되게 유명한 애가 있는데 누구누구의 공식? 삼각형에서 뭐가 있죠? 어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죠, 그죠? 공식.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공식인 거죠, 사실은. 뭐 정리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어떤 이쪽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변과 각의 관계들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변과 각에다가 제3의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사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고 넓이 공식에는 이제 넓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넓이라는 것과 그를 둘러싼 변과 각도들에 대한 관계라든지 사인 공식은 변과 각이랑 어떤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이랑 외접원의 지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사인 공식을 먼저 간단하게 써드리면 너는 너가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 우리가 사인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인 A는 ER 분의 A 단 A와 A는 얘네는 서로 대각과 대변의 관계예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에 있어서 sin A는 항상 ER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공식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외우는 거 증명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크게는 없어요. 사실은 알면 좋기는 한데 뭐 필수는 아닙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 각도를 A라고 할게. 뭐가 ADC.
모든 삼각형에는 외접원이 있습니다. 외접원은 항상 존재해요. 그때 요 선분의 길이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 A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외접원의 지름이 2R이라고 했을 때 저 sin A 값이 항상 저렇게 결정이 된대.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 A라는 점을 조금만 원에서 이동을 시킬게요. 지금 얘가 이동을 하더라도 원주각의 성질 때문에 그 각도 A가 달라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면 선분 AB가 여기 요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동을 조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라는 점을 이동을 시켰더니 여전히 각도의 크기 자체는 똑같이 A죠. 그죠? sin A라는 거는 각도의 크기만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각도가 같다는 거는 둘이 sin 값이 현재 같은 상황. 근데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외접원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요 빗변이 곧 지름이 되고 얘가 지름이 되니까 너는 원주각의 특징상 직각이 됩니다. 그죠? 너를 움직여 봤더니 요 각시가 직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요만큼의 지름이 2R, 요쪽의 선분 길이가 A니까 A에 대한 사인 값은 빗변 2R분의 높이 A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인 공식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냐면 아무 각과 아무 변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대각과 대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접원의 지름의 관계. 이 세 가지 요소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사인 공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도형이 왜 어렵냐면 공식을 외우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내가 이 공식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도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너네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럼 2차 방정식 기껏해야 인수분해를 하거나 인수분해 안 되면 군각계수 관계를 쓰거나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풀이의 방향성이 뻔해요. 사실은. 근데 도형은 너네한테 삼각형 딱 주고서 무슨 각이 여기가 갖고 수직이고 어쩌고저쩌고 선분 길이가 있고 요소를 막 줬어. 근데 그 주어진 요소를 가지고 너네가 얘는 이런 표현 때문에 사인 공식이 되겠구나. 이런 표현 때문에 코사인 공식을 써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도형이 어렵다고 하는 거라고. 사실은 도형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약간 단서를 찾고 그 단서에 맞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내가 사용을 해보면서 뭔가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흥미롭거든. 전혀 흥미롭지 않죠, 여러분은? 자, 그래서 아니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자고. 사인 공식이라는 거는 공식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마주보는 관계에서 나는 통상 사인 공식을 쓰고 외접원의 어떤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사인 공식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냥 외접원이 나온다고 무조건 사인 공식을 쓴다는 건 아니야. 외접원이 나오더라도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안 나오면 사인 공식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1차적으로 이렇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어떤 삼각형은 외접원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했죠. 외접원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요 2R이라는 값이 삼각형이 정해지면 외접원의 지름은 정해지는 거야. 그죠? 그럼 양변을 역수를 취해서 식을 다시 조금만 이렇게 지름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너랑 너랑 자리를 바꾸면 sin A분의 A가 되겠죠. 맞죠? 근데 이 값은 당연히 각도와 무관하게 sin B분의 B도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고 sin C분의 C도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요거 이해 가나요? 지금 삼각형 ABC가 그냥 정해진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너랑 서로 같다라는 거는 A 대 B 대 C랑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sin 공식은 통상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는 상황에서 그리고 외접원의 지름과 관련된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sin 공식의 또 다른 의의는 뭐냐면 선분 B가 곧 무엇의 B와 똑같냐면 sin 값의 B와 같다는 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무슨 뭐 3대 4대 6이야. 그랬을 때 어쩌고저쩌고 말하면서 뭐 이 삼각형에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sin 값의 B를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준 거다?
선분의 길이비를 준 거라고. 그럼 선분을 3K, 4K, 6K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막 풀어간다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 참 조용한 아이들이라서 이걸 알아먹었는지 어려운 건지 단위원으로 그래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숙제 보니까 단위원 쓴 애들 쬐끔 있고 단위원 풀다가 단위원 모르겠다. 존나 탄젠트 함수, 코사인 사인 함수 그려서 대충 풀고 넘어가자. 넘어가셨는데 자, 단위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사인 공식은 마주보는 관계에서 사용한다. 사인 그다음에 그다음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경우에 사용하고 선분비와 사인비에 대한 얘기다. 예를 들어볼까?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가 여기가 60도, 45도예요. 근데 이쪽에 선분 길이가 예컨대 2래. 그때 너의 x, 요 값이 얼마니?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주어진 단서들을 보는 거야. 각도가 두 개가 주어졌고 선분 길이가 하나가 주어졌고 구하고자 하는 선분 길이가 한 개가 있어. 근데 보니까 그들의 관계 자체가 60도는 너랑 마주보고 있고 45도는 너랑 마주보고 있어. 그러니 나는 사인 공식을 쓸 수 있다고. 마주보는 관계에 있어서의 사인 60도 분의 2와 사인 45도 분의 x가 서로 같겠구나 이렇게 쓰고 그냥 끝난다고. 그럼 이제 x 값이 나오겠죠. 사인 값만 구할 수 있으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게 사인 공식의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두 번째, 자 코사인 공식은 뭐냐? 코사인 공식은 사인 공식과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요. 코사인 공식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코사인 공식은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와 비슷하게 코사인 공식은 세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어떤 한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림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너가 ABC 각도는 여러분이 편할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분 길이는 여기가 A, 너가 B, 너가 C 라고 한다면 요 C에 대한 얘기로 식을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자, 코사인의 공식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굉장히 비슷해. C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중요한 거는 뒷부분이 약간 뭐가 붙어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랑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 왜냐면 얘가 빗변은 아니니까. 너가 직각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요소가 다르냐면 요게 붙어요. 마이너스 2ab 이름이 코사인 공식이니까 코사인이 빠지면 허전하겠죠. 코사인 C. 이렇게. 그래서 요 C라는 각도는 너랑 마주보는 각도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공식 자체는 굉장히 나름 어떤 대칭성이 있죠. 그죠? AB 등장하고 EAB 등장하고 뭔가 살짝 빼져 있고 코사인 값 곱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증명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쪽에서 수뇌발을 내려 증명은 정확하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두 번 사용하는 데에 있어. 자, 이쪽의 각도가 C인데 그럼 너가 B라고 했기 때문에 너의 높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 곱하기 사인 C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B 사인 C입니다. B 사인 C.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 길이가 얼마냐면 B 코사인 C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 야, 모기가 수업하는데? 혼비백산했다. 이거 모기 아닌데? 아까는 모기였는데? 못 잡았니? 아이씨, 넌 아닌데? 먼지가 됐나? 그럴 리는 없는데. 자, 뭐지? 모기 있었지, 분명히. 그래? 화가 나는데? 전기파리채 갖고 오겠습니다. 붙은 건가? 근데 쟤는 괜찮아요. 방금 모기였는데? 자, 어쨌거나.
코사인 공식 증명하는데 모기가 제곱해서 더해봅시다. 제곱해서 더해보시면 자, 너 제곱하면 a제곱, 너 제곱하면 b제곱, 코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거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c,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근데 잘 보면 이만큼이 누구예요? b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수열발 내린 다음에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서 한번 쓰시면 끝나는 뭐 간단한 증명이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다시 말하지만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 증명을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나름 공식이 좀 더 잘 기억나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외우세요. 이제 공식 까먹었다고 여러 번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공식은 외우세요. 공식을 안 외우면 단어를 외우지 않고 영어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못 풀어. 그러면 모르니까 아예 그냥 공식을 쓰지를 못하니까 손이 안 가니까. 그래서 코사인 공식은 일단 첫 번째는 얘고, 얘는 선분이 주체가 됩니다. C가 주체가 되는 거죠. 코사인 공식은 사실은 버전이 두 가지예요. 코사인 C가 주인공이 되는 공식이 있을 수가 있어. 즉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되겠죠. 2배 AB 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얘도 나름의 그 규칙성이 있죠. C니까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근데 2배 돼 있고, 분자에는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는 더해져 있고, C는 제곱해서 빼져 있고. 그래서 A, B, C가 바뀌어도 우리가 공식을 쉽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게. 그래서 이것도 애들한테 공식 외우라고 하면 맨날 둘 중에 한 가지만 외워놓고 이걸로 이거 만들어서 또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이걸 만들어서 구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는데, 약간 짝수근의 공식을 외우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일반적인 짝수근의 판별식을 외우는 거랑, 우리가 판별식도 외우고 짝수근의 판별식도 외우고 근의 공식도 외우고 짝수근의 공식도 외운단 말이야. 근데 원칙적으로 짝수근의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냥 내가 근의 공식 쓴 다음에 약분하면 되잖아, 내 손으로. 근데 하지만 짝수근의 공식 외우잖아. 조금 빠르니까. 수학은 빨라야 돼요.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둘 다. 매번 머릿속으로 뭐 이거 바꾸시면 안 되고, 외우라는 거는 제발 외웁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공식을 외우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거는 코사인 공식을 그러면 도대체 언제 쓸까? 관계를 항상 봐야 돼. 얘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었고, 얘는 마주보는 관계. 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마주보는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정확히 네 가지 요소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세 변과 하나의 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각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코사인 값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이 공식을 잘 들여다보시면 미지수 자체는 A, B, C, 그 다음에 코사인 C, 정확히 미지수가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지? 그럼 그 중에서 3개를 알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리겠지? 풀린다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희망적으로는 A, B와 코사인 C를 알면 C는 한 번에 구해지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컨대 A랑 C랑 코사인 C를 알아도 A랑 C를 갖다가 막 대입해보면 결국에는 뭐에 대한 요소밖에 안 남냐면 B에 대한 식밖에 안 남아요. 하지만 B에 대한 몇 차식이 남겠어? 식을 정리해보면 당연히 B에 대한 2차식이 남게 돼 있어. 그지? 즉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선분은 2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B 값이 2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코사인 공식을 썼을 때도. 왜냐면 2차식이니까.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이것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는 어떤 선분에 대한 단서라든지 각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지게 돼 있어. 예를 들어 단 B는 뭐 A보다 크다. 단 B는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단서가 주어진다고. 근데 잘 봐. 사인 공식은 그런 단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어떤 대소관계에 대한 단서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는 그냥 딱 정해지거든. 근데 코사인 공식을 쓰다 보면 2차식이기 때문에 그런 단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야, 이거 선분 길이 단서가 있네? 야, 이 새끼 코사인 공식이네? 이렇게 하고 푼다고,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풀면 거의 코사인 공식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수험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너네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냥 좋은 점수를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에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요령 있게 풀 수 있는지를 되게 이제 선생님들은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보통은 문제를 풀다 코사인 공식이 필요하네. 그래서 코사인 공식을 썼어. 근데 B가 2개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단 B가 3보다 크니까 답은 2가 아니라 4구나. 그래서 답을 내고 이제 넘어갔어. 근데 불현듯 어느 날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코사인 공식을 안 썼으면 이거 단서를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럼 거꾸로 단서가 있다는 거는 거의 코사인 공식을 암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럼 너네는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코사인 공식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고. 그게 이제 그냥 정말 문제를 문제로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 가나? 그냥 선분 길이 단서 있으면 코사인 공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됐죠? 그래서 이게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얘는 나머지 세 개를 알면 변을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잘 보시면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 B, C 값을 100%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사실은 뭐만 알아도 괜찮냐면 선분 B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삼각 B라는 거는 애초에 어떤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B에 대한 얘기지 정확한 그 값이 아니지 사실은. 코사인 값은 어떤 각도가 정해지기만 하면 코사인 값은 정해지는 거지. 각도라는 거는 꼭 그 변의 길이가 정해질 필요는 없잖아. 그죠? 삼각형이 작은데 60도일 수도 있고 큰데 60도일 수도 있잖아. 즉 세변의 길이 B만, 선분 B만 있으면 우리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선분 B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당연히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냐면 사인 값에 B를 줘놓고 여러분에게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5대 6 대 7일 때 이때 코사인 B의 값은 얼마니? 이런 거 이쪽에서 나오는 그냥 흔한 문제, 딱 한 쌤 B 단계 정도? 근데 사인 값에 비해서 내가 선분비를 해석을 해내고 선분비를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이제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너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어차피 너의 B는 5K, 6K, 7K라고 써봤자 K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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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제곱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5K, 6K, 7K라고 쓰지 않고 그냥 5, 6, 7이라고 써주면 돼요. 2, 5, 아니지? 5, 7이다. 왜냐면 5, 7이 너 B니까 5의 제곱, 7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제 코사인 값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값은 내가 언제 구할 수 있을까? 언제 필요로 할까? 문제에서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서 코사인 값이 아니라 사인 값이나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 근데 어차피 코사인 값을 알면 나는 사인이나 탄젠트는 코사인을 토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삼각형이라는 건 각도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요 범위죠. 내각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삼각형에서는 0부터 파이 사이의 각도를 가진다고. 근데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유일하게 1대1 함수가 되는 건 누구죠? 다시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유일하게 1대1 함수가 되는 녀석은 누구야? 탄젠트야? 누구죠?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되나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함수 그려볼게. 사인 함수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거 1대1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군데 만나죠. 그죠? 근데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죠? 이거 1대1 함수 돼요? 안 돼요? 되죠. 즉 코사인 값을 알면 사실은 각도의 어떤 사분면도 알 수 있고 너의 위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면 예각이고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면 둔각이 나온다까지도 알 수 있다고. 4분면까지도 알 수 있고 어차피 사인 코사인 값을 알면 삼각형 선분비에서 탄젠트랑 그러니까 코사인 값을 알면 탄젠트랑 사인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삼각비 사인이나 탄젠트를 구할 일이 있으면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내가 사인 값을 안다고 해서 코사인 값을 유일하게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사인 값이 2분의 1이야. 삼각형인데 사인 값이 2분의 1이래. 그럼 세타라는 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세타 입장에서는 넌 6분의 파이도 될 수 있지만 6분의 5파이도 될 수 있거든. 그지? 그러면 코사인 입장에서는 2분의 루트 3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수도 있거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코사인이 2분의 1이야. 그럼 거꾸로 이 범위에서 사인은 무조건 얼마야? 무조건 2분의 루트 3이야. 왜? 사인 값은 보니까 이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어때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호가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을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코사인 값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여기서 코사인 값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코사인 값이 클수록 각도는 작다입니다. 작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다음 삼각형의 내각 중 각도가 가장 작은 것은 해놓고 뭘 막 줘. 그러면 실제로 각도가 작은 걸 찾는 게 아니야. 우리는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이 제일 큰 걸 찾으면 돼요. 코사인 값이 제일 큰 걸 찾으면 그때가 각도가 제일 작은 순간인 거라고. 그런 식으로 거꾸로 찾아간다고. 각도를 직접 찾지 않는다고. 코사인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됐죠? 코사인 값의 쓰임새, 코사인 공식의 쓰임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사인 코사인 문제 조금 풀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넓이 공식이랑 삼각형 모양 최단거리 쬐끔 하고 수업 마칠 겁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오늘은 공식이 많아요. 외워야 될 게 많아. 숙제를 하면서 모르겠으면 앞에 거 계속 보시고 공식 계속 봐가면서 자꾸자꾸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새로운 내용이니까 무슨 삼각함수 앞에 거 몰라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새롭게 다시 열심히 하면 괜찮아. 특히 그 다음 단원 다음 시간에 하는 수열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 부분이라도 좀 부지런히 하시면 수업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여태까지 삼각함수 때문에 조금 고통받았어도 오늘은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1번. 굉장히 쉽죠? 삼각형 ABC에서 각도가 4분의 파이이고 외접원의 넓이 밑줄 50파이일 때. 자, 대놓고 외접원의 넓이를 줬어. 외접원의 넓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에 대응되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응이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5루트2란 얘기는 너의 외접원의 지름은 10루트2란 얘기야. 그럼 외접원의 지름을 알아? 각도 한 개 알아? 그러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지금 변 A를 구하는 거죠. A는 자 변의 A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는 지름인 2R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근데 2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의 반지름이 5루트이니까 너가 10루트이었고 사인 값은 각도가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약분되죠? 답은 그냥 10이 나온다. 5번이 된다. 넘어갑니다. 2번. 다음 식에서 BC의 선분 길이는 2루트 3이고 4코사인 B 더하기 C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 자, B 플러스 C 밑줄. B 플러스 C 밑줄. 우리가 삼각형 ABC면 종종 사용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각도끼리 다 더한 거는 180도에 해당하는 파이가 돼요. 요거를 생각보다 자주 사용합니다. 요 삼각함수 활용 단원에서. 근데 보니까 코사인 B 플러스 C라는 거는 사실은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죠. 그럼 내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코사인 파이 빼기 A라는 거는 각변환을 해보시면 마이너스의 코사인 A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사분면이 2, 4분면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각변환은 최소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것도 역시 어떤 구구단 같은 거라 각변환은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4코사인 요거 4 마이너스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4코사인 제곱 A가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A는 뿔마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삼각형 ABC의 밑줄 외접원의 넓이는. 자, 선생님이 아까 사인 값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부호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부호가 항상 뭐예요? 항상 뭐야? 부호가 항상 뭐라 그랬어? 항상 양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프상으로도 그렇고 1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뭐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근데 코사인이 뿔마 2분의 1이잖아. 하지만 사인은 뭐야? 유일하게 그냥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어차피 양수예요. 어차피 제곱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1에서 제곱해서 뺀 거예요. 1에서 제곱해서 빼면 4분의 1이니까 이제 4분의 3이 나오는데 루트 취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중에서 항상 양수인 쪽이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쓰인다고. 그러니까 사인값 나왔죠. 그리고 A라는 각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 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너의 지름을 구해주면 지름은 사인분의 선분 길이라고 그랬죠? 2루트 3. 2분의 루트 3분의 2루트 3 약분 짠. 그러니 반지름은 2가 되고 넓이는 4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넘어가도 돼. 아직은 저게 안 나오고 있죠.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도형은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 3번 보시면 삼각형 ABC의 변을 각각 ABC 그 다음에 너랑 사인이랑 서로 연산해서 나누고 있는데 얘는 사인을 이용해서 제로 바꾸든 아니면 그러니까 A를 외접원의 반지름과 사인으로 바꾸든 아니면 사인을 거꾸로 외접원의 반지름과 변으로 바꾸든 선생님은 요걸 바꿀게요. 사인 A는 2R분의 A. 자, 요거를 이용을 할게. 요거를 다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다 세제곱된 식이 나오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런 것들이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2R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분모가 2R의 3승이 될 거라고 이렇게. 분자 같은 경우에는 다 얘네가 세제곱이 된 A 3승, B 3승, C 3승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약분되죠? 는 64는 4 외접원의 반지름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름은 4, 답은 4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이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4번에 가번 표현을 보시면 자, BC 위에다가 그냥 소문자 A 써주시고 AC 위에다가 B 써주시고 AB 위에다 C를 써주세요. 그래서 A 대 B 대 C인 거죠. A 대 B 대 C. 가번 조건은 A 대 B 대 C를 준 거야. 근데 A 대 B 대 C라는 거는 사인 값의 B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그러니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2라고 했는데 너를 각각 3K, 6K, 8K라고 써도 괜찮다고. 얘가 지금 2인 상황. 이렇게. 자, 여기서 K값을 섣불리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이 사인 C에서 사인 A, 사인 B를 빼는 거죠. 너의 2배에서 얘를 빼는 거야. 너의 2배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16K, 요네를 빼보면 7K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7K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다 더한 게 17K죠. 그럼 17K가 2니까 7K는 곱하기 17분의 7을 하시면 되겠죠. 답은 17분의 14가 나옵니다. 한 번에 2번이 나오겠죠. 그죠? K값을 구해서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연산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 어렵나요? 색다르죠? 도형이 원래 좀 불편하긴 해. 도형 좋아하는 학생이 보통 잘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을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외접원이 있고요. 각도가 50도, 40도라는 걸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각도 A에 대한 거를 구할 수가 있고 각도 A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수원 뒷부분이 도형이랑 수열이라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릴 때 이제 창의력 수학 뭐 이딴 거 많이 했으면 또 생각보다 쉬운 단어의 뒷부분입니다. 어릴 때 그런 거 안 했으면 뭐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뭐 찾고 있어? 뭐 찾고 있어? 공식 중에. 이쪽이 보통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각도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거를 내가 찾기 위해서 x라는 이 선분을 포함한 자꾸 삼각형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x라는 선분을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x라는 선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x라는 선분을 포함하는 주변에 있는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삼각형을. 얘를 포함한 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요 삼각형을 보든지 요 삼각형을 보든지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이쪽의 각도가 120도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 x를 구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사인 공식을 쓰는 조금 그래도 쉬운 문제. 6, 7, 8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 6, 7, 8번 하고 코사인 공식까지는 그래도 해야 될까? 8개인데? 잠깐 쉬었다 하지 뭐. 8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음. 힌트를 하나 드리면 40도, 50도를 줬기 때문에 그 삼각형에서 나머지 각도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나머지 각도가 그러한 각도가 된다는 거는 어떤 특징을 알려줘요. 얘가 직각이면 이게 뭐죠? 여기가 뭐가 돼요? 그 원의 원주각이 90도니까. BD가 이 원의 지름이 되죠. 그죠? 그거 아까 선생님이 외심의 성질 중에서 설명했죠.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밑변의 중점에 있고 거꾸로 어떤 원이 있고 원주각이 90도면 당연히 원주각이 90도가 된다는 것은 밑변이 곧 지름이 된다는 거죠. 지름과 직각 찾는 경우는 굉장히 이쪽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지름을 보고 직각을 찾고 직각을 보고 지름을 찾고 왔다 갔다 외접원이 등장하는 경우에 특히나 어떤 도형이 많이 등장하냐면 나중에 가면 반원이 되게 많이 나와. 반원 나올 때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풀어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첫 번째 요거는 찾았지 그지? 여기가 직각인 거. 너가 직각이 되는 순간 너가 뭐로 정해지냐면 이 외접원의 지름으로 정해져요. 짠. 지름이 정해지는 순간 나는 x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너를 포함하는 삼각형에서의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만 있으면 된다고. 왜냐면 얘는 지금 내접하는 사실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 물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보니까 걔네가 다 지금 요
외접원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 공식을 각각에 대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사인 아니지 x는 자, 주체가 변이 되면 지름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름인 2r 곱하기 사인 120도. 근데 120도는 각도상 이쪽에 있죠? 얘는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답은 30이 나온다. 됐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6번 보세요. 자, 6번은 원이 두 개나 등장하고 있어. 두 원의 교점이 PP 프라임. 근데 각각의 요 두 원의 교점에 대해서 원주각을 각각 줬습니다. 하나는 90도고 하나는 45도예요. 근데 원주각이 90도야. 지금 왼쪽의 원의 원주각이 90도라는 거는 방금 했던 5번의 상황과 역시 비슷한 점이 있죠. 원주각이 90도면 뭐다? 지름이다. 지름이 된다는 거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녀석이랑 너는 자, 이렇게 되는 원인데 너는 여기 중심이 있고 중심이 여기 있고 이쪽이 90도 이쪽이 45도 자, 그러면 요 직각에서 너가 지름이라는 거를 찾고요. 얘는 요쪽 원의 지름이에요. 이쪽이 R1, 이쪽이 R2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반지름의 길이비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여기 너가 45도니까 이제 요 왼쪽에서 한 거는 끝났고 오른쪽의 삼각형에서 지금 요 변과 마주보는 각도와 너의 반지름, 너의 지름에 대한 관계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써보시면 변의 길이가 주체가 되면 이 R1은 너의 지름에다가 이 R2에다가 곱하기 사인 45도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양쪽 약분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두 원 5와 5'의 반지름의 비례가 1대 m 그래서 이쪽 나눠주는 거죠. R1분의 R2를 구하고 싶어요. 사인 45도 나눠주시면 루트 2가 나온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비 자체가 1대 루트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원이 두 개니까 각각의 원에 대해서 사인 공식을 써봤다. 그때 중요한 거는 이 공통현이라는 녀석입니다. 공통현에 대해서 원래는 이쪽에서 사인 공식 한 번, 여기서 사인 공식 두 번, 양쪽에서 사인 공식을 토대로 우리가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면서 풀어내는 문제고 그 다음에 7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7번을 보통 처음 풀면 거의 이제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선행을 했어도 오랜만에 보면 조금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7번이에요. 자,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7번 조금 어렵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하나만 드리면 직각이 되게 많이 보이죠? 그죠? 직각이 3개나 보여요, 총. 그 직각이 많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답도 체크 안 하고, 이씨. 그만 자. 나중에 또 어렵다고 하지 말고. 성카부 촬영 수업 한 번밖에 안 한단 말이야. 오늘, 이거. 다음 시간부터 또 다른 내용이야. 월수금 수업 들으면 어려워? 어렵지 않아? 그냥 힘들어? 아, 1시에 수업 듣는 게? 아침 9시가 아닌 거 어디니? 아침 9시 학원 가는 거 있어? 없지? 난 어제, 5시에 끝나는데 6시에 난 어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수업하고 6시부터 11시까지 수업했는데 이게 어른이야 임마. 이게 가장이라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너도 나중에 깨달 마라. 결혼을 하는 남자들은 거의 그게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오늘은 좀 졸립네, 수빈이. 글씨가 날아가기 시작했다. 힌트를 하나만 줄게.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려보세요. 응? 아, 오늘? 약간 오늘 멍 때리는 것 같은데. 뭐 컨디션이 안 좋나? 내용이 어렵나요? 다음 시간부터 또 다른 내용이긴 해. 어떤 날은 공부가 잘 되고 어떤 날은 사실 공부가 좀 덜 잘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보통은 공부가 개 잘 되는 날은 극히 드물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이 잘하려면 공부가 잘 되는 날에 공부를 잘하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통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기복이 별로 없어요. 오늘이 날씨가 좋든 비가 개 많이 오든 오늘 방학식을 했든 그거에 대한 크게 기복이 없다고. 그래도 할 거는 한다 주의거든. 오늘이 졸립든 어제 뭘 하느라 밤을 샜든 유튜브를 늦게까지 봤든. 물론 걔는 유튜브를 늦게까지 보는 일이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다음날 컨디션 지장이 간다는 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직은 어리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아주 즐거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피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영원히 피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는 것을 꼭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을 할까?는 당연히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그럼 좋은 대학을 안 가고 어떻게 성공을 할 건지를 부모님한테 잘 설득을 해보세요. 나는 뭐 모르겠어. 뭐 게임 유튜버가 될게 라고 얘기를 하든 뭐 요새 그쪽도 완전 레드오션이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과 부모님의 목적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요. 자식의 행복입니다. 그거를 바라는 거야. 괴롭히려고 공부를 시키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괴로우려고 공부하는 학생도 아무도 없고 보통은 학생들은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하죠.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릴 때일수록.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너무 하기 싫은데? 오늘따라 뭐 놀고 싶은데? 코너도 가고 싶고 뭐 끝나고 볼링장도 가고 싶고 뭐 숙제도 좀 하기 싫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됩니다. 본인이 어떤 본인의 나약함을 포장하는 어떤 습관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을 신포도로 취급을 하게 된다고. 이소부화의 그 여우가 못 먹은 신포도 이야기 아니? 높은 곳에 달려있는 포도가 못 먹으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 이지를 하는 걸 모르니? 알 텐데. 이소부화에 나와요. 높은 곳에 포도가 있길래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못 먹으니까 에이 저 포도는 실 거야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적당히 해보다가 아이 뭐 대학 가봤자 별거 없어. 개소리야. 좋은 데를 가고 얘기를 하세요. 별거 있죠. 좋은 데 가면.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 기본적으로. 너네만 해도 그렇잖아. 예를 들면 뭐 누구 어디 뭐 아는 사람이 이번에 대학을 갔대. 근데 어디 못 들어본 데를 간 거랑 이번에 어디 뭐 서울대를 붙었대. 그럼 너네만 해도 우아하잖아. 그걸 보고 아 서울대 별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걸?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핑계 삼고 변명으로 하지 말고 조금씩만 습관을 잘 잡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절대 여기서 뭔가가 시작이 늦은 사람도 선생님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야 너는 진짜 미안한데 수학은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진짜 솔직히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할 거야. 내가 거짓말을 정말 못하는 성격이거든. 그 말을 안 한다고 차라리.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소신 있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오늘은 평소보다 더 졸릴 수도 있고 오늘따라 수업 내용이 조금 머리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도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꾸역꾸역.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내성이 쌓인다고. 이 어떤 싫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쌓여요, 사실은. 그게 왜 아침에 예를 들면 일어나기 힘들잖아, 학교 갈 때. 근데 그게 처음에만 좀 힘들지. 또 매일매일 일어나다 보면 매일같이 죽을 듯이 힘드니? 그렇지는 않잖아. 이거 똑같아요. 방학 때 아침 수업하기 싫지. 근데 평소에 학교는 어떻게 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잖아. 학교 가서 자겠지, 그지? 근데 그래도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인간의 어떤 적응력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7번, 8번 해설하고 잠깐 쉴게요. 보세요. 7번 푼 사람 있나요? 수고 풀었어? 자,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도형을 잘 풀려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어진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떠한 공식을 어떤 근거로 사용하는지를 잘 찾으면 된다고 했죠. 그 근거를 찾는 작업이 도형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수투, 뭐 수원 앞에 뭐 지수로그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도형은 그것을 찾아내는 그 단서를 캐치하는 게 조금 더 어렵기는 해. 근데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생각보다 별거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너가 바깥의 삼각형이 이제 18, 6 이렇게 돼 있어요. 18, 6.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를 구해달래. 여기가 x.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여기가 둘 다 직각이라는 거야. 이렇게 수뇌발을 내렸어요. 그래? 직각? 뭔가 그림 자체가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냐면 얘도 여기도 직각이고 뭔가 이렇게 있고 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5번 다음에 6번 다음에 7번이 등장하는 5번과 7번의 관계만 잘 해석을 하시면 나는 사실 이렇게 얘는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구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6이라는 요소가 이 원에 대한 지름을 의미하겠구나를 해석을 하면 나는 이 선분의 길이 x를 구하기 위해서 x라는 요소를 포함한 삼각형을 관찰을 하시면 그 중에서도 이쪽 각도를 이용을 했을 때 이 삼각형에 대한 사인 공식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너에 대한 사인 값만 알면 나는 너의 지름인 6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서 x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사실은 어디서 얻어지냐면 이 큰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10분의 6, 즉 5분의 3이 되겠죠. x는 지름 곱하기 5분의 3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보조선은 선생님은 원을 그려드리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 5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7번을 사실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이 안 그려져 있다 그뿐. 뭐 원이 그려져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사실은 여기서도 원이 그려져 있을 필요가 있니? 문제가 개친절해서 그려져 있는 거지. 이렇게 있다고 문제가 혹시 달라지니? 달라지는 요소가 있어?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어차피 너가 외접원이라는 거는 항상 존재하고 내가 손으로 그려야지만 그 자리에 놓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항상 있는 거야. 특히나 직각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 숙련도가 쌓여야 됩니다. 자, 그다음 8번. 8번은 선생님이 할게요. 보세요. 8번이 7번과 더불어서 요 사인 공식 앞쪽에서는 제일 어려운 두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B가 90도 근데 세 변의 삼각형 ABC에 변 BC 위에 점 D가 있고 CA 위에 점 E가 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한대. BD랑 CE랑 같고 요 각도는 30도이고 여기는 90도이고 그리고 선분 길이 한 개를 줬고 CD를 구해달래요. 자,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직각인데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오, 개 잘 그렸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30도. 그리고 너가 4. 자, 주어진 조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의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런 부분들. 야,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네. 그 다음에 여기에 선분 길이가 뭔가 같네. 너가 A라고 합시다. 같으니까 똑같은 문자 A로 놓을게요.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CD예요.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어. 짠. 그리고 여기 30도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그러면 먼저 지금 A라는 요소를 활용을 하려면 너랑 일단은 같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각도가 여기가 둘 다 90도라는 점에서 사실은 뭔가 같은 각을 찾으셔야 돼요. 얘가 같은 각을 찾기. 그림상 직각이 여러 개가 등장하는 이런 상황은 각도가 같은 경우가 이제 덜어 있습니다. 사실은 얘는 직각삼각형 안에 또 직각이 있거든. 그럼 봐. 뭐랑 같아지냐면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이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불러보자. 너 세타라고 불러보자. 세타. 자, 세타라고 부르면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도 직각이라서 이만큼 다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다시 세타가 됩니다. 이거 보이나요? 너가 세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너가 다시 세타가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거 호록 더한 게 파이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니 그러면 개신기하게 너랑 변도 같지만 마주보는 각도의 크기도 같네. 요렇게 서로 마주보는 요소끼리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지? 즉 요쪽에서 사인 공식을 쓴 것과 이쪽에서 사인 공식을 쓴 것이 서로 같아지겠네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해볼게. 자, 지금 여기서 사인 공식을 써보시면 사인 세타분의 A는 내가 사인 세타분의 A는으로 쓰는 이유는 여기 지름이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너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접원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외접원의 지름이 정확하게 4죠. 근데 이쪽에서 사인 공식을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와 마주보는 x와 마주보는 각도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너는 사인 알파분의 x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인 세타분의 a는 여기도 어차피 사인 세타분의 a라는 거야. 마주보는 게 세타랑 a가 서로 이쪽이랑 너랑 같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 쓴 거랑 여기서 쓴 거랑 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파라는 각도만 찾으면 돼. 알파라는 각도는 여기가 30도고 90도니까 120도가 나오죠. 이렇게. 이건 왜 30도라고 쓰고 여기는 왜 파이라고 썼지? 어쩔 수 없이. 자, 사인 120도는 아까 2분의 루트 3이었죠? 그래서 x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으로 답은 2 루트 3이 됩니다. 8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인 공식을 쓰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요 정도 난이도 되면 이제 일품 정도에서 중간 이상 정도 난이도 문제. 처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뒤에 코사인 법칙이랑 넓이 요거 하고 마칠게요. 코사인 법칙은 분명히 세 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도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보니까 2등변이네. 그렇다는 거는 너가 루트 10이고 너도 루트 10이고 여기가 4일 뿐만 아니라 너가 세타이면 너도 세타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2세타를 요구하고 있잖아. 코사인 2세타라는 거는 요 각을 보셔야지. 왜냐면 너가 파이 빼기 2세타거든. 우리가 코사인 2세타는 몰라도 코사인 파이 빼기 2세타는 여기서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코사인 파이 빼기 2세타와 코사인 2세타의 관계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2 곱하기 둘이 곱한 거 루트 10 분의 제곱의 합 빼기 16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코사인 2세타가
나온다. 사실 식 자체는 코사인 파이 빼기 2세타를 한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줬죠. 코사인 2세타로 각변환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0번 보시면 자, 삼각형이 있고 변이 두 개가 있고 각도 하나가 있고 우리가 AC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고 사인 B 값을 구해달래요. 사인 B는 얼마니? 그래? 그럼 그림을 보시면 사인 B를 구해달라는 걸로 봐서는 뭔가 사인 공식을 쓸 것처럼 생겼어요. 그죠? 루트 5가 있고 여기가 45도 다음에 여기 너가 각 B 그러면 B에 대한 사인 공식을 쓰고 싶다는 거는 사실 너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여기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놉시다. 이렇게 X라고 놓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지금 사인 공식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도를 두 개를 알지 못하죠. 각도를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인 공식은 쓰기가 조금 불편하고 대신에 변을 두 개나 알고 있어. 그리고 각도를 하나를 알아. 그러면 이렇게 변 세 개와 각도 하나를 이용한 코사인 공식을 쓸 수가 있죠. 더불어서 여기 조건의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 AB가 AC보다 길다 밑줄. 선생님이 아까 문항 표현 중에서 야, 이 표현이 나오면 코사인 공식을 쓰는 경우가 많아 라고 한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지? 근데 변의 길이에 대한 판단을 할 일 자체가 코사인 공식 말고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공식을 써봅시다. 자, 너의 제곱 5는 제곱 제곱 x제곱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둘이 곱하고 코사인 45도 그러면 3x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약분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 루트 2 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근의 공식을 쓸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은 어차피 x값이 구해질 거라는 게 뻔하고 즉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라는 거는 유리수 범주에서만 인수분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리수 범주 내에서도 인수분해 하는 것을 수학상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나중에 영영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쓰죠.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수학상에서 인수분해라는 단원을 똑바로 배워서 써먹는 거라고.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면 인수분해를 안 배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의 공식을 써도 나오겠지. 근데 싫잖아. 근의 공식 쓰기 개싫게 생겼잖아. 3루트 2 등장하는 순간 싫잖아. 저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거 제곱하고 빼고 뭔 짓이야 이게. 그냥 인수분해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고 x는 둘 중에 하나죠. 루트이거나 2루트이거나. 보시다시피 2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마지막에 AB는 AC보다는 더 길다고 하고 있어. 즉 X는 루트 5보다 작아야 돼요. 당연히 X는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끝났죠. 사인 공식 끝. 이렇게 사인 B 분의 루트 2는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루트 5가 됩니다. 짠. 사인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다 끝났죠. 그죠?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답은 루트 5분의 1 나오죠? 답은 3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 11번은 어차피 선분 길이가 4, 4, 3 나오니까 뭐 굉장히 쉽고 넘어가고 12번 봅시다. 12번.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유형을 구분을 해주려고 이렇게 앞에는 사인 공식만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코사인 공식이 쓰이는 거 근데 보통 학습의 순서 자체가 교과서에도 사인 공식을 먼저 배우고 코사인 공식을 배우거든.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이렇게 사인 공식도 쓰는 경우가 있어. 왜? 이미 사인 공식은 배웠거든 앞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사인 공식을 처음에 가르칠 때는 코사인 공식을 쓰는 사인 공식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 공식은 무조건 사인 공식을 쓰는 코사인 공식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도형은 유형별로 안 나와 있자. 그냥 도형이 띵 나와 있자.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잖아.
앞에는 안 그렇잖아. 앞에는 야 딱 봤는데 이게 삼각함수인지 지수로건지 구분을 못하는 병신이 어딨어. 그거는 알잖아. 보면 딱. 아 지수로구나. 삼각함수구나. 근데 얘는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 사인 공식인지 코사인 공식인지 넓이를 쓰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구분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12번 보시면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3짜리 정사각형에다가 3등분점 중에 각각 너를 연결한 근데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달래. 자, 그림을 보시면 3등분 점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요 변의 길이를 3개를 구한 다음에 세타에 대한 코사인 공식을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자, 너가 1이고 너가 3이니까 여기 루트 10 나오죠? 너가 2고 2니까 2루트 2가 나와요. 너가 1이고 3이니까 역시 루트 1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공식을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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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쓰셔도 되지만 코사인 공식이라는 거는 세변의 절대적인 길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절대적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변의 뭐? b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코사인 공식을 쓰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수를 가지고 대입하면 좀 아쉬운데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요게 이제 센스 있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3개를 쓰는 게 훨씬 더 편안하잖아. 계산을 하기가. 계산이 어렵다고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지 마. 계산을 거지같이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배워야 된다고 그런 것들. 너네가 피타고라스 공식 같은 거 쓸 때 6이랑 8이면 여기가 10인 거 어차피 알잖아. 그지? 60이고 80이라고 해서 이거를 제곱해서 100이 되는 걸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약분을 해서 하지. 그지? 3분의 b만 보는 거야. 얘도. 그래서 코사인 공식은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서 답 내시면 끝. 루트 5, 루트 5, 2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안 쓸게요. 넘어갈게요. 뒤에 넓이랑 빨리 하려면 조금 시간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가계 이등분선 나왔죠?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13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또 사인 코사인 공식을 이용하는 예컨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림을 보니까 얘가 지금 12고 너가 8이고 너가 10인데 너가 12 8 너가 10 근데 가계 이등분선의 우리는 특징을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너 대 너가 너 대 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요소라는 거야. 중등수학에서 반드시 알아야지만 얘를 풀 수가 있다고. 너 대 너가 3대 2가 된다는 걸 모르면 아예 못 푼단 말이야. 너가 10이니까 너는 6이 되고 4가 되겠죠.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D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자,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각도가 공통인 거는 이미 6대 4인 데서 썼어. 그지? 그래서 동일한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코사인 공식을 2개를 써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x를 포함한 식 하나와 x를 포함하지 않은 식에서 식을 2개를 써주는 게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갈 거냐면 이쪽 요 각도를 그냥 편의상 세타라고 놓고 코사인 세타를 2가지 관점으로 써보겠다고. 코사인 공식을 요 삼각형에서 써도 코사인 값이 나올 거고 요 삼각형에서 써도 코사인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써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너가 2배. 원래 이런 것도 4로 약분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를 4x라고 쓰자니 조금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4x라고 쓸까 그냥? 4x라고 쓰고 할게요. 사실은 연산이 이게 훨씬 편하거든. 4x라고 약분을 하면 너는 1대 2대 x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 2, 2의 제곱, 1의 제곱, 빼기 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이 변의 길이 자체를 4x라고 놓은 거야. 그래야지 4랑 8이랑 약분을 하기가 수월하니까. 어차피 미지수로 놓는 거에 상관이 없잖아. x값 나오면 어차피 4x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에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너는 12, 8, 10이니까 너를 2로 약분해서 5, 4, 6으로 가겠습니다. 5, 4, 6.
4, 5, 6이라고 할게요. 4, 5, 6 이렇게. 자, 선생님이 산수를 마지막에 마무리는 안 하겠지만 요거식 정리해 보시면 너랑 너랑 같은 거니까 당연히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x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어떤 식으로 한 거야? 문제에서 나보고 코사인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아니지. 코사인 값을 어떤 역할로 사용한 거야? 두 삼각형이 공통된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 공통된 각도라는 요소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코사인 값을 두 번을 구한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이루어집니다. 특히 도형에서. 특히나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넓이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요렇게 구해도 넓이가 구해지고 요렇게 구해도 넓이가 구해지는데 너랑 너랑 사실은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내서 서로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분 길이 같은 걸 구하라고 할 때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분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떤 공통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이랑 13번이랑 느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번에는? 느낌은 되게 비슷해. 근데 방금처럼 코사인 공식을 두 번 써서 풀 수 있게 없게 동일한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공식을 두 번 쓸 수 있게 없게 지금 보니까 14번은 그게 돼요, 안 돼요,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어디의 길이를 몰라? BP도 모르고 CP도 몰라. 얘는 지금 여기 밑에 길이가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서 쓰고 여기서 쓰고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할 수가 있었는데 14번은 전체 삼각형에서는 코사인 공식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작은 삼각형들에서 코사인 공식을 쓰려고 봤더니 변의 길이를 하나 말고는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 코사인 공식으로만 풀어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세변의 길이를 안다는 거는 임의의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각도에 대한 그리고 세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다른 사인 값, 탄젠트 값도 역시 언제든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여기가 지금 현재 60도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P의 길이죠. 여기가 X 너가 A, B, C, P 자 이렇게 그럼 봐 지금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런 요소는 알려줬어. 여기가 60도인 걸 알려줬어. 지금 방금 풀었던 13번과 가장 큰 차이는 여기 각도 60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럼 이 60도를 좀 써먹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60도를 잘 들여다보라고. 보니까 60도와 관련해서 뭘 알려주고 있어? 60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마주보는 관계라는 것들을 자꾸 보셔야 된다고. 지금 삼각형 APC에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 요소밖에 안 알려줬어. 선분 길이 한 개와 각도 한 개를 알려줬다고. 하지만 마주보죠. 그러니까 사인 공식 쓸 수 있죠. 여기랑 여기를 알려줬으면 못 쓴다고. 사인 공식도 못 쓰고 개뿔 문제를 못 푼다고 사실은. 근데 얘는 마주보는 걸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사인 값을 구하고 싶다면 사인 공식을 이용하고 싶다면 x와 당연히 마주보는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이거 사인 값 나오면 끝나는 건지 보이지? 사인 너분의 너가 사인 너분의 너니까 공식 그냥 식 나오고 딱 끝나거든? 근데 너에 대한 사인 값은 어디서 나온다? 전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을 통해서 나온다. 써볼게요. 너는 코사인 C는 코사인 공식 2, 3 루트 7 그럼 2배 2, 3 제곱해서 더하면 4, 9, 13, 10 빼면 3 이렇게 된다고. 약분 4분의 1 된다고. 계산한 거야 그냥. 자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니까 사인 값이 나오죠. 사인 C는 4분의 루트 15가 나옵니다. 짠. 사인 값 나오고 끝났죠. 이렇게. 요거는 요거 가지고 한 거예요. 2, 3 루트 10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10 제곱해서 빼면
분자가 3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 나와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15번, 16번 이런 거 있는데 15번은 넘어가고 16번 봅시다. 자, 16번 최단거리요. 최단거리. 최단거리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면에서의 최단거리가 있고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출제율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고 평면보다 입체는 더더욱 출제율이 조금 낮습니다. 내신에서는 나와요. 내신에서는 나오고. 근데 16번 야 중3이면 본 적이 있을 텐데 중3 과정을 해봤으면 이거 본 적 있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뭘 이용해요? 이거 대칭을 이용을 해요. 그죠? 최단거리 이거 맨날 대칭 이용하잖아. 직선에서도 이거 하잖아. 이거 너 더하기 너 최단거리고 이런 거 뭐해? 이거 대칭. 왜 대칭 시키는 거야 이거? 왜 대칭 시켜서 이걸 하는 거야 도대체? 어차피 대칭을 시키면 너랑 너랑 같기 때문이야. 그럼 너 더하기 너는 너 더하기 너인데 너 더하기 너는 이 삼각형상 둘이 연결한 일직선보다는 항상 더 커 나갔거든. 그래서 연결한 일직선이 더 항상 최소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대칭을 하시면 돼. 그래서 중등 과정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각도가 60도고 너를 대칭을 시키면 이제 120도가 되고 뭐 이런 특징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둘 다 60도 그리고 여기 요쯤에 선분 길이가 이만큼 6이고 요 사이 각도가 60도인 거죠. 이만큼 60도. 근데 대칭을 시켜 보시면 여기랑 다음에 너는 이번엔 여기 이렇게 되나? 잠깐만. 한 이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켰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쇽쇽쇽. 근데 너를 연결해 보시면 너랑 같고 그다음에 얘랑 같죠? 그래서 너 더하기 아니지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는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인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상으로 연결한 얘랑 똑같아요. 그죠? 얘보다 크게 나갔죠.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는데 근데 너가 60도였고 대칭시켰기 때문에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 이만큼이 60도면 이만큼은 120도구나. 전체는 120도 이렇게. 선분의 길이는 너가 6이니까 너도 당연히 6이구나. 너도 당연히 6이구나. 그러면 문제로는 사실은 코사인 공식 문제라고는 했지만 120도 가지고 코사인 공식 쓸 필요 없이 그냥 수에발 내려서 이등변이니까 너가 2대 루트 3 사실은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1대 루트 3 너는 6 루트 3이 나옵니다. 6 루트 3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공식 문제라고는 하지만 코사인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양 결정,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요거 하고 마칠 건데 삼각형의 모양 판단 위에다가 요거만 좀 써놓을게요. 삼각형의 모양 판단 이것도 역시 중등 내신에도 나오죠. 그죠? 무슨 뭐 어디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라는 둥 무슨 뭐 어디가 뭐인 무슨 둔각 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걔는 기준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항상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변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주어진 관계식이 뭐건 간에 사인을 조건, 코사인을 조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탄젠트를 조건 무조건 변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끝나갑니다. 항상. 이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은 2R분의 A로 바꿔요.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나와요. 코사인 A는 얘로 바꿔요. 이 BC분의 코사인 공식을 써서 바꾸시면 돼요. 세 번째 사인 제곱 A는 2R분의 A의 제곱으로 바꿔요. 근데 이게 독특해. 네 번째 코사인 제곱 A는 그렇다고 너를 이거의 제곱으로 바꾸진 않아. 너는 1 빼기 사인 제곱 A로 바꿔요. 이건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는 없어요. 이걸 제곱해서 푼다? 그런 문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사인은 이렇게 쓰고 사인은 그냥 제곱하는 반면에 코사인은 이렇게 쓰는데 코사인 제곱은 그냥 1 빼기 사인 제곱을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대전제가 하나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걸, 파이가 되는 걸 항상 씁니다. 뭐야? 요게 A, B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너를 항상 써요. 예를 들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예컨대 이런 게 나왔어. 그럼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라는 거는 요거 양변에서 C를 빼주시, 2C를 빼주시고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2분의 파이 빼기 C랑 똑같아요. 그럼 누가 봐도 2분의 파이 빼기 C가 각변환이 되겠지. 사인 코사인 되고 코사인 사인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각도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르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17, 18번에 갖고 온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라서 요거를 쓰는 경우가 없긴 한데 요거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됐죠? 지울게요. 자, 요거에 따라서 해볼게. 17번 해볼게.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죠. 판별식 짝수근의 판별식 써보시면 자, 너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너 빼기 둘이 곱한 거 그러면 사인 제곱 A 곱하기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C. 그러면 사인 제곱 A 곱하기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는 0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사인 제곱 A가 공통인수로 있어요. 그래서 너를 묶을 수가 있어.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고. 사인 제곱 A로 묶으면 사인 제곱 B에서 사인 제곱 A 빼고 사인 제곱 C 빼고 짠.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 그지? 는 0.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삼각형에서 사인 제곱 A가 0이 될 수가 있나요? 사인 값이 0이 될 수 있나? 내각이 0부터 180도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0보다 큽니다. 그는 절대 0이 되잖아요. 즉 네가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사인 제곱 A와 사인 제곱 B와 사인 제곱 B와 얘네가 같다는 거죠.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 근데 너는 누구다? 너는 얘다. 짠. 그러면 너가 2R제곱분의 B제곱. 그러니까 2R분의 B의 제곱, 너는 2R분의 A의 제곱, 2R분의 C의 제곱인데 양변에다가 4R제곱을 곱하시면 B제곱, A제곱, C제곱 나오고 끝났다. 이렇게 변의 길이로 정리했고 직각 삼각형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의 모양 결정하는 문제들이에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1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볼게요. 삼각형의 넓이 설명 조금 하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방금 했던 저 모양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일단은 넓이 자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삼각형의 넓이라는 요소가 넓이를 구할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코사인을 동일한 각도에서 써가지고 변의 길이를 구하기도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사인 값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변의 길이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넓이 공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떠한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걔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자, 삼각형 넓이 공식 근본은 이거야. 2분의 1 AB sin C. 자, 얘가 근본입니다. 이게 이쪽에서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식이기도 하고. 근데 요거에 대한 변형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변형은 뭐냐면 sin C라는 거를 얘를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보면 얘는 2R분의 C였지, 그지? 즉 2R분의 C를 여기다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4R분의 ABC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이렇게 4R분의 ABC. 그럼 내가 이 공식 자체는 반드시 외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인값만 이렇게 2r분의 c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지? 그 대신 세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나는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혹은 넓이를 알고 세변의 길이를 아는 상황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사인 c를 2r분의 c로 바꾸는 것 말고도 a, b를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a를 이런 식으로 2r sin a로도 바꿀 수 있어요. 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b는 2r sin b로 a는 2r sin a로 바꿔서 갖다가 곱해 보시면 2r 제곱이 되고 너가 sin a sin b sin c 예컨대 이렇게도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활용도가 아주 높은 공식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대놓고 sin ABC의 곱이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 한 3년 전에 이제 뭐 수능 특강 뭐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 자주 나오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인 공식을 가지고 변형이 가능하다 이고. 자, 세 번째 변형이 바로 뭐냐면 아까 중등 그 도형의 성질 맨 마지막에 헤론의 공식의 증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헤론의 공식인데 헤론의 공식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바꾼 거냐면 자, 사인 C라는 거는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코사인 C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코사인 C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A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표현이 되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코사인을 표현하고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표현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선분 길이만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헤론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이라는 거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나는 무조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헤론의 공식이에요. 공식 자체를 여러분이 그래서 암기하지 않으면 증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두 가지는 증명이 개 쉬워요. 얘는 선생님이 증명을 별도로 넣어놓은 이유는 증명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나중에 내신 때 빈칸 채우기 같은 용도로나 나오고 여러분 보고 직접 증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또라이 같은 학교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하지만 그래도 빈칸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요 구조만 봐. 사인 C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코사인 C를 구하면 되고 코사인 C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코사인 공식을 쓰겠다. 요 정도 느낌인 건데 헤론의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S라는 요소, 소문자 S라는 요소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너는 세변의 길이를 더하고 2로 나눈 값을 소문자 S라고 해요. 그랬을 때 너의 넓이는 루트 2분의 1 같은 거 없고 그냥 이렇게 S, S 빼기 A 하나씩 빼주시면 됩니다. S 빼기 B, S 빼기 C. 이렇게 아름다운 공식이 바로 헤론의 공식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나름.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소문자 S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쪼로록 넣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세변의 길이가 5, 6, 7인 삼각형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한테 세변의 길이를 주고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임의의 각도 하나를 고른 다음에 너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을 구해요. 코사인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죠? 코사인 값을 구하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사인 값을 구하고 나면 2분의 1, 5, 7 사인 세타. 그렇게 한 게 바로 요거예요, 사실은. 이 헤론의 공식은 그 부분을 다 미리 정리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럼 해볼게. S라는 건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면 너의 합을 2로 나눈 거니까 9가 나오죠. 그죠? 9 나와요. 맞아요. 2분의 5, 6, 7. 그러니까 5, 6, 7 하면 18이니까 소문자 S가 9가 나오고 그럼 루트. 그냥 쓴다고 그냥. 9. 그 다음에 하나씩 빼. 근데 먼저 제일 큰 걸 빼봐. 얘를 빼면 2죠. 그 다음에는 한 개씩 늘어나겠지. 왜냐면 너 하나씩 주니까. 그럼 2, 3, 4. 끝. 또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넌 3, 넌 2, 그럼 넌 6, 루트 6이 되는구나, 넓이가. 어때?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넓이를 이렇게 되게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내가 세변의 길이를 알면 결국에는 이 공식을 보니까 그럼 넓이를 헤론의 공식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공식 보이니? 4r분의 ABC? 저 외접원의 넓이 반지름을 이용한 저 공식 같은 경우에도 세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공식이지 사실은. 세변의 길이도 알고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헤론의 공식보다는 사실은 얘는 별로 좋은 공식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요소까지도 알아야 되니까.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요소를 몰라도 돼요.
그 대신 보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면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한 게 얘랑 똑같다고. 즉 이렇게 된다고. 너는 4R분의 5, 6, 7 짠. 그럼 이렇게 딱 구해버리면 우린 누가 바로 구해져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구해지죠. 그죠? 즉 넓이 공식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임새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넓이 공식은 내가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넓이 공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쓰인다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넓이 공식 하나 안 적은 거 있는데 뭐일까? 앞에서 했던 거 뭐? 넓이 공식 아까 밑줄 친 거 하나 있는데 뭐 있어요? 그렇지. 2분의 1? 그렇죠. 자, 얘는 번외예요. 번외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한테 ABC 세변의 길이를 주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뭐냐면 너랑 같아요. 이렇게 풀면 딱 끝난다고 그냥 사실은. 세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세변의 길이를 알면 무조건 난 헤론의 공식으로 넓이가 나오거든. 근데 헤론의 공식이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 있냐면 자, 5, 6, 7은 딱 구해서 너가 S가 9가 나오는 게 너무나 깔끔해. 그지? 근데 이렇게 해볼까? 어때? 그러면 소문자 S값 구하고 싶어져? 구하기 싫어져? 구하기 싫지. 하지만 나올까? 안 나올까? 해보면 나와요. 해보면 나와요. 근데 연산 자체는 뭐가 편하겠어? 여기 세타라고 놓고 너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한 다음에 사인 값 구해서 2분의 1, 3, 4 사인 세타로 풀어주는 게 연산이 오히려 더 편할 때는 있어. 근데 세로의 공식에 넣는다고 안 나오지는 않아. 다만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고 막 그 부분 막 약간 그지 같은 연산들이 필요하다고. 왜냐면 애초에 S가 이렇게 나오잖아. S는 2분의 7 더하기 루트 7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루트 2분의 7 더하기 루트 7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7 하기 싫지. 그지? 이 부분이 하기 싫어진다고. 안 나오진 않아. 하기 싫어서 그래. 하지만 세타를 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래? 코사인 세타는 2, 3, 4 제곱의 합 25 빼기 7는 얼마 이거? 24분의 18 약분 3분의 2 사인은 얼마? 끝. 이렇게 나온다고. 어때요? 이게 더 낫죠.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 헤론의 공식이 만능은 아니야. 언뜻 봤을 때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되게 공식 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는 거야. 실제로는 변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쓸기는 다 쓸 수 있어. 됐어? 넘어가도 돼? 문제 풀어도 돼? 자, 넘어갈게요. 본인 MBTI가 E다 손. 너 E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도 E야? 그래? 왜 우리 수업 때는 왜 I야? 왜 이렇게 I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선생님 사실은 선생님 MBTI E일 것 같나요? 보통 선생님들은 E가 많기는 하겠죠? 조금 그래도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선생님 I가 70%입니다. I 70%. 나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그죠? 되게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실은 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고 원래 보통 친구들과 만나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그 집단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죠. 선생님 그냥 조용히 구경하는 쪽이에요 원래. 근데 직업은 왜 말을 하는 걸 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9번. 넓이가 5짜리인 삼각형에서 너가 5고 너가 4일 때 각 A의 크기는 자 그러면 넓이 공식상 5는 근본은 이거라고 2분의 1 5 4 사인 A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보니까 뚝딱뚝딱 약분이 되고 사인 A 값이 누가 봐도 2분의 1 나오죠. 예각이라는 건 A 값이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30도가 되겠죠. 답은 2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 20번과 그 다음 장에 있는 21번이 같은 맥락의 문제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21번을 풀어줄게요. 삼각형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고 21번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이런 거. 이런 것도 중등내신 하면 사실은 나오죠. 그래서 도형 쪽은 사실
중등수학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 뭐 이런 거 많아요. 뭐 이런 거 원뿔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빙글빙글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막 여기 최단거리 얼마니 뭐 개미가 뭐 이걸 타고 올라가네 만에 이런 거 전개도 펼쳐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삼각함수 활용에 나오기도 하고 중등수학에 나오기도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21번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각각 A, B, B, C, CA를 1대2로 내분 밑줄 내분하는 점이 DEF. 근데 ABC의 넓이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DEF의 넓이의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DEF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불편하고 DEF는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우리가 전체 삼각형에서 나머지 바깥에 있는 3개의 삼각형을 빼서 구합니다. 이쪽이 좀 기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너랑 이런 식으로 연결. 자, 1대2 내분이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너를 그냥 A, 너가 2A, 너가 B, 너가 2B, 너가 C, 너가 2C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죠, 그죠? 그러면 이쪽의 각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너를 뭐 지금 ABC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A니까 이쪽으로 A라고 놓고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 각도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삼각형. 자, 이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두 변의 길이 2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B가 나와요. 맞죠? 자, 전체 삼각형 넓이 ABC를 한번 생각해 볼까? ABC는 근데 각도를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이번에는 전체 변의 길이 3A 전체 변의 길이 3B 하지만 사인 B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특정한 비율을 만족을 해요. 지금 동일한 요소끼리 약분을 좀 해보시면 요렇게 자, 너는 2 곱하기 1이고 너는 3 곱하기 3이죠. 즉, 이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ABC의 넓이를 9라고 한다면 너의 넓이는 2예요. 그래서 여기는 9분의 2 S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을 S라고 부를게요. 여기가 9분의 2S가 됐던 이유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로 줄었고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9분의 2가 된 거라고. 근데 나머지 부분도 어때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죠. 너도 9분의 2S가 되고 너도 9분의 2S가 됩니다. 다 더해보시면 9분의 6S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3분의 1S가 나와요. 짠.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대 1이 되겠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근데 이것도 역시 이 넓이 공식 요거 여기서 처음 배운 거야? 아니잖아. 어디서 배워? 중학교 때 배워. 그러니까 이거는 중3 내신에도 원래 나와요. 중학교 내신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넘어갈게요. 자, 22번 보시면 사각형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지금 문제에서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삼각형을 두 개로 잘라서 구하는 방법이야. 두 번째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두 대각선이 이루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두 대각선을 곱하고 사인 세타를 곱해서 우리가 2분의 1을 하는 방식으로 그 공식 역시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뭐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이 너의 넓이 S는 요렇게 너가 뭐 X, 너가 Y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2분의 1 XY 사인 세타였어요. 이것에 대한 증명은 역시 중학교 때 하는데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너랑 넓이 같고 이거 너무 안 평행하다. 다시 그래야지. 자, 너랑 넓이 같고 너랑 넓이 같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넓이 같고 너랑 넓이 같기 때문에 실제로 요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너는 정확하게 절반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너가 x면 너가 x, 너가 y면 너가 y. 동위각, 동위각, 너가 세타. 그래서 전체 평행사변의 넓이가 x, y, sin 세타인데 그래서 너는 그것의 절반이 된다라는 식으로 중학교 때 증명을 해주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두 가지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대각선의 두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이각이 몇 도인지를 알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원에 지금 내접하는 이렇게 생긴 상황인데 2, 3, 3, 6 2, 3, 3, 6 2, 3, 3, 6 자, 요거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거든. 선생님은 일단 여기를 적당히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를까? 잘라놓고 여기를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x면 이쪽의 각도를 세타라고 부르고 이쪽의 각도를 파이 빼기 세타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그럼 x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두 가지죠. 그죠? 지금 양쪽에 있는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양쪽에서 쓸 수가 있다고. 써볼까? 자, x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먼저 써볼게. 코사인 공식 써보시면 2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6 코사인 세타. 이거는 지금 오른쪽 삼각형에서 쓴 거예요. 왼쪽 삼각형에서 써보시면 3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중요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까 설명했죠. 내접하는 원에서는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고 그때 코사인 값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x라는 값을 나보고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랑 너랑 같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x를 구하지 않고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주체를 x로 써서 그래요. 주체를 내가 코사인을 기준으로 쓰면 x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고 서로 같으니까 x 값을 구할 수가 있었겠지. 그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려고 해. 코사인 세타 구해볼게요. 그래서 코사인 값은 얼마 나올까? 지금 얘가 24 코사인 세타, 여기가 18 코사인 세타. 넘어가 보시면 24 더하기 18이니까 42 코사인 세타 나옵니다. 너는 저기가 2의 제곱, 6의 제곱이면 40인가? 40이고 너가 18이니까 40에서 빼면 20인가? 망했다. 이거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이거 모순인데 이러면. 아니, 문제가 잘못된 문제다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잘랐잖아. 뭐가 망했다는 거냐면 봐봐. 이거 지금 넘겨서 얘랑 합쳤거든? 합쳤을 때 18이랑 24랑 더하니까 42 코사인 세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이 원래 40이고 너에서 18을 뺐으니까 22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럼 코사인 값이 나오거든? 약분을 해보면 21분의 12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사인 세타 값이 21분의 11이면 조금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뭐 21분의 루트 뭐 해갖고 뭐 거지 같은 게 나오겠죠.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 빼는 거니까 서로 뺀 거랑 더한 거랑 곱하면 돼요. 서로 뺀 거는 10, 더한 거는 32. 아니네, 괜찮나? 320.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지? 루트 320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뺀 건데 합차로 한 거예요. 서로 뺀 건 10, 서로 더한 건 32. 곱해서 320, 루트 320은 21분의 야, 루트 320 얼마니? 32는 16. 16 곱하기 20. 아니다. 16 곱하기 20이면 64 곱하기 5. 그죠? 8루토 나오죠?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자, 8루토가 나오고 나면 21분의 8루토. 얘가 지금 현재 너에 대한 사인 값이에요. 사인 값을 알았으니 2분의 1 넣어 사인 세타, 2분의 1 넣어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어차피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서로 같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2분의 1 둘이 곱하면 12 더하기 둘이 곱하면 9 사인 세타는 21분의 8루토. 괜찮네. 버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짠. 답은 4루트 5가 됩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라서 구해봤고요. 23번은 지름이니까 여러분이 직각인 것만 이용하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3번, 24번 중에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걸 할까? 24번을 할게요. 24번 보세요. 24번 하고 마칠게요.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아니다. 정사각형 아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네. 근데 APQ의 넓이가 4래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 이등변 한 개. 이쪽도 이렇게 직각 이등변 한 개. 근데 여기가 6, 여기가 4.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여기 각 APQ 삼각형의 넓이가 4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이렇게. 너의 넓이가 4.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디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냐면 코사인 BAC를 구하고 싶거든.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너가 4니까 여기가 2루트 2. 너가 6이니까 여기가 3루트 2. 그리고 너의 넓이는 2분의 1. 둘이 곱하는 거죠. 2루트 2. 3루트 2. 곱하기 사인 값인데 잘 보시면 이만큼 전체에 대한 사인 값인데 여기가 45도고 너가 45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 값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괜찮죠? 너도 45도, 너도 45도, 여기가 세타니까. 그래서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근데 봤더니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는 각변환을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각변환하면 뭐 돼? 이 부분이 코사인 세타가 되죠. 코사인 세타로 그대로 가고 부호는 이제 플러스가 돼야 돼요. 왜냐면 사인 값이 이사분면에서는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약분. 너가 4고 6이니까 아까 그 녀석이다. 나눠주시면 3분의 2가 나오네요. 짠.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너를 구한 거예요. 사인 값을 원래 구한 건데 이제 사인이 각도가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라서. 자, 고생하셨고 일단 잠시만